어떻게 됐느냐. 이게 1, 2차 산업혁명 때 실질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3차 산업혁명 때 자기 표현의 욕구까지가 거의 실현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너 지금 뭐 가질래 그러면 대부분 옛날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엄청난 것들을 꿈꿨지만 지금은 뭐냐면 자기 직업의 어떤 전문가 아니면 뭐 유튜버라든가 어떤 세분화된 직업 자체를 갖다 꿈꾸는 이유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자기 실현을 통해 가지고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자, 4차 산업 시대의 이 창업의 방향. 지금 앞에 혁신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업은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직업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무인화, 자동화하고 아웃소싱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한 해에 3천만 원, 4천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실업자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실 대학 졸업하면 갈 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로직이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의 일은 자동화가 얼마든지 대신이 가능해요. 오래 있는 직원들의 일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지식화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플랫폼 특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화.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다시 찾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체화, 체험화, 전통화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왜 무인상점인가라는 걸 보면 인건비 지금 2년 동안 거의 29%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이거를 내년에는 또 올릴 것 같아요. 지금 알바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알바 지금 몇 시간이냐면 하루에? 15시간. 왜 15시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구나. 내가 사업을 해서 아는데 15시간 이상을 시키면 주휴상을 줘야 돼. 저희 받고. 아, 받고 일을 해? 그렇구나. 근데 보통 15시간까지밖에 안 쓰는 이유가 쪼개가지고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15시간 이상이 부담스러우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도 안 올릴 것이냐. 지금 보면은 분위기 봐서 그러지는 않을 거. 자,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달. 한마디로 키오스크가 지금 엄청난 키오스크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 식당에 가보면 누르는 거 있잖아요. 자판기 그게 키오스크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0.5명을 줄여요. 그리고 서빙 비용이 줄고. 그러니까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식점에서 손님 어서오세요 해놓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키오스크를 쓰게 되면 식당 안에서 음식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셀프로 돌리면 되니까. 그리고 인구의 감소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무인상점을 이제 앞으로 이제 무인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인구가 도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은 00년까지 62만 명이었던 게 55만 9천 명으로 떨어져요. 지금 몇 년도생이에요 혹시? 94년생. 그래도 여기 지금 몇 년생이? 95년생. 여기 00년생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혹시? 없어요? 자, 아무튼 지금 문제가 뭐냐면 01년생. 지금 우리 알바 오는 친구들이 00년생들인데 지금 서점에 지금 01년생서부터는 아마 사람이 부족할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확 주니까 이때 뭐가 됐냐? 대학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대학을 갈 때가 지금 01년생들이 내년에 지금 이제 대학을 갈 때가 00년생이 들어가고 이때부터 대학 구조조정, 사회 구조조정 뭐 다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대규모로 사람을 받지 않는 이상 인구가 걸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 양궁무리 세대라고 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노령인구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지금 58년 개띠들이 올해 은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량으로 은퇴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창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연금 받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전체 인구의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창업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10만 명이 되는 70만 정도가 됐던 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무인상점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자, 자판기 방식, 셀프 계산대로 사물 인터넷 방식이 있는데 자판기 방식의 장점은 그거예요. 판매 인원이 불필요하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고 필요한 물건만 파는 용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한 예를 들면은 이마트24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야간에 근무를 안 하려고 사람을 쓰지 않으려고 그 야간에는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문을 닫고 자판기만 갖다 놓는 거예요. 많이 팔리는 물건만 쫙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매출을 가지고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인원이 불필요해지는 거죠. 실제로 저녁 시간 때는 그 수입이 발생하는 시간 때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신고 품목의 한계가 있고 파손의 문제가 있고 해킹의 문제가 있어요. 변화한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자판기가 전혀 새로운 물건이 들어가야 된다. 큰 물건이나 아주 작은 게 들어가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일본의 로손이라는 데인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재미있게도 요게 그 장바구니에 바코드를 찍어요. 그래서 찍어서 자기가 갖다 놓고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결제를 누르면 쏙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비닐백에 나옵니다. 결제를 본인이 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판매를 가지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또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자, 로손 방식의 중소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속도가 빠르고 찍고 다시 확인한다는 거. 셀프 계산 플러스 자판기 방식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쓰고 있죠. 요 셀프 계산대. 이 셀프 계산대 본인이 찍어가지고 하는데 한 4대 정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 놀란 게 이게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미국에서 쓰던 방식이고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RFID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카트에다가 물건을 다 넣고 지나간 다음에 카드만 꽂고 바로 결제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지금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쭉 있으면 노인들을 위해서 여기 한 군데만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저기 무인 계산대로 지금 바뀐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셀프 계산대는 무한의 물건을 계산이 가능하고요. 인건비가 절약하고 적응시 빠른 속도로 계산합니다. 지금 잠깐 안 보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서점에도 무인 계산대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보고 그대로 제가. 그런데 손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계속 가르쳐주는데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계산대의 단점은 고객 불만시 대처가 미흡하고 도난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구매자가 양심으로 훔쳐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용화폐의 한계성, 카드만 주로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매출이 카드에서 일어나니까 이 카드만 받는 것만 갖고도 사실 가능하고요. 혁신기술 방식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 방식인데 아마존 방식이고 인공지능 로봇 방식은 롯데 세븐일레븐 핸드페이 방식이 있는데 한번 보죠. 이게 SKT 방식.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계산대가 없는 오프라인 식료품점인 아마존고를 미국 시애틀에 열었습니다. 아마존고에서는 입구를 지날 때 스마트폰에 로그인된 아마존 계정을 스캔하면 원하는 상품을 고른 뒤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상품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아마존은 가게와 선반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와 인식 기술을 이용해 물건을 고르면 아마존 계정의 장바구니에서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이 매장을 우선 아마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건 사실 옛날 거고요. 지금 아마존 매장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미래상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구매의 편의성, 계산의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냥 갖고 나오면 되니까 엄청난 금액의 설치 비용하고 시간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원빈의 문제인데 아마존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일반 상점에도 자기네 기술을 갖다 전파하겠다. 대신에 그 구매 데이터를 다 자기를 달라. 그러니까 얘는 아까도 데이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무서운 이유는 물건을 팔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개인의 구매 빅데이터를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전 세계에서 모든 상점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살지 나도 모르잖아요. 얘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구매를 했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네 상점뿐만 아니라 남의 상점까지 이걸 설치를 해주고 다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편 일본 도쿄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인 점포라서 고객 안내와 계약 상담까지 모두 로봇 직원이 다 알아서 하는데요. 일상 속으로 다가선 일본의 인공지능, 오늘 첫 순서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도쿄 아오야마의 한 휴대폰 매장입니다. 점장도 로봇, 손님 맞이도 로봇이 합니다. konnichiwa. すごいですね。ここってカラビル。 정보 입력이나 자세한 문의는 로봇에 부착된 터치 패널로도 가능합니다. 가입 계약서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기계팔이 손님에게 제품을 건네줍니다. 1, 2, 3층 매장 전체에 인공지능 로봇 모두 10대가 배치돼 접객에서 계약까지 다 알아서 하는 일종의 무인 점포입니다. 처음 찾은 손님들은 조금 낯설어 하면서도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人間ほどはいかなくても、でもやっぱり頑張ってるように見えるので可愛いですよね。 해당 업체는
단순 판매는 물론 앞으로 매출과 재고 관리까지 인공지능의 역할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 로봇이 운영